안녕하세요. 생산직과 기술직을 전문으로 취업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는 콩설팅입니다. 오늘은 자소서 문항 중에서 지원 동기를 살펴볼 건데요. 왜 항상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항인지 확인해 보시죠. 지원 동기에서 중요한 건 딱 한 가지입니다. 진정성이에요. 이 회사에서 왜 일하고 싶은지 그게 묻어나지 않으면 채용할 이유가 없어요.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역량을 갖추고 있다 한들 진정성이 없다면 꼭 우리 회사가 아니더라도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. 채용을 해놔도 이직할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아주 특출나지 않은 이상 진정성이 없는 사람을 고용하지 않습니다. 이건 요즘 입사 후 3년 이내 퇴사율이 높아지고 있는 현상하고 관계가 있는데요. 회사에서는 직원을 뽑고 교육하는데 상당한 비용을 지출합니다. 특히나 생산직은 육체를 활용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사람 한 명의 손실이 즉각적으로 드러나는 직무입니다. 지원 동기를 작성하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. 어떤 방법이 되었든 결론은 일을 하기 위해서 지원했다. 이게 되어야 합니다. 우리는 돈을 벌려고 지원했지만 회사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채용을 하거든요. 자소서는 내 입장으로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, 회사 입장을 고려해서 작성해야 합니다.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지원했다. 이렇게 끝내면 절대 안 됩니다. 관심이 있어서 이러저러한 준비를 해왔고 이 회사에서 어떻게 일을 하고 싶어서 지원했다.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야 합니다. 지원 동기 세 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직무를 중심으로 작성하는 거예요. 전공이나 사회생활 혹은 이전 경력을 통해서 이 직무에 관심을 가졌다거나 적성이 맞았다는 스토리로 시작하는 거예요. 그런데 중요한 건 관심 다음에 바로 지원했다고 서술하시면 안 됩니다. 직무에 관심이나 적성을 발견했다면 그 다음에 내가 개인적으로 노력한 점이 하나라도 있어야 돼요. 하나라도. 경험을 통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고 더 개발하기 위해서 자격증을 땄다거나 협력 업체에서 근무를 해봤다거나 어떤 장비를 집중적으로 다뤄봤다는 등의 노력한 점이 있어야 됩니다. 그리고 나서 그 관심과 경험을 이 회사에서 발휘하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고 싶다.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지으면 깔끔합니다. 두 번째는 가치관을 중심으로 작성하는 거예요. 회사의 가치관과 나의 가치관을 일치시켜야 하는데요. 여기서 중요한 건 회사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해야 돼요. 생각보다 많은 지원자분들께서 회사 홈페이지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세요. 지원을 한다면 그 회사의 홈페이지와 채용 페이지는 꼭 확인하신 후에 자소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. 거기서 회사의 가치관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있어요. 비전이라든지 CEO 인사말에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. 예를 들어서 사회 기여를 중요시하는 기업이라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. 나는 기술을 통해 사람들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들고 싶다. 회사에서 어떠한 성과를 일으켜서 전략이나 비전을 실현한다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기술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. 이런 맥락으로 풀 수가 있습니다. 자, 세 번째는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하지만 특별한 에피소드를 가진 분이라면 가장 진정성을 드러낼 수가 있어요. 바로 현실을 그대로 담는 건데요. 맨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입사를 합니다. 그걸 회사의 장점과 엮어서 표현하는 거예요. 예를 들어 볼게요. 나는 어떠한 경험을 겪으면서 경제적 안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았습니다. 이 회사는 IMF 때도 급여를 밀리지 않은 몇 안 되는 기업 중 하나입니다. 이곳에서 내 일상과 기술 발전을 이뤄나가고 싶습니다. 하지만 회사가 지속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. 그러므로 나는 어떠한 역량들을 발휘해서 회사를 더 성장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.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할 수 있겠죠. 조금 더 구체적이면 좋아요. 여기서 회사의 장점은 안정성이 될 수도 있고 어떤 복지나 기회 혹은 사회적 위치나 고향, 연고지까지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. 되게 솔직하고 현실적이기 때문에 면접에서도 타율이 괜찮은 편입니다. 하지만 회사 발전을 위해서, 지속성을 위해서 내가 기여할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만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그래서 신입사원 지원이라면 그다지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렇게 지원 동기 작성 방법을 알아봤는데요. 생산직 지원자들을 위해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재상에 너무 얽매이면 안 됩니다. 채용 홈페이지를 살펴보면 직무 인터뷰나 직무 소개 같은 게 나와 있는데 생산 직무는 대부분이 없어요. 마찬가지로 창의성이나 도전정신 이런 인재상은 생산직과는 다소 거리가 있습니다. 연구직이나 기술직이라면 개인이 역량을 발휘해서 큰 성과를 낸다거나 아이디어를 반영할 수 있는 반면에 생산직은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. 일단 다른 직무에 비해서 조직 규모가 굉장히 크고
여러 공정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 혼자서 창의성을 발휘한다고 공정이 돌아가지 않아요. 동료들과 다 같이 성장해야만 원활히 공정이 가동됩니다.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다음에는 지원 동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항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